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사랑 이야기처럼 처럼. 하기 위해서 넣었다. 뭐 좀 위험했지만은 딱 벗고 나니까 내가 누구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사람이 살아오면서 그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게 이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사람의 그 따스한 이야기 속에서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삶이 뭐지 세상이 뭐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앞으로 점점 먹힐 거라는 그런 생각도 또 그러면서 어떤 세상이 그 변화될 수 있겠다 하는 뭔가를 주는 여러분은 지금 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어쩌다 우호씨가 마주친 세상의 저자 이우호입니다. 파란의 시대를 지나온 오르막길 내리막길 여정. 기자가 되어 경험한 세상사를 책의 시줄로 삼았다. 그리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란 걸 일깨워준 사람들. 좋은 노래나 영화 속 이야기를 날줄로 해서 삶의 키워드로 엮어보았다. 글의 내용과 맥락에 맞는 노래 56곡이 실려 뮤직 에세이로 볼 수도 있겠다. 여전히 40대의 감성을 지닌 걸로 착각하는 나는 이 글이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작은 위안과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 어지럽고 부박한 세상에서 나만의 진정한 빛깔을 찾아냈으면 한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책 읽기의 김태훈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방송 기자로 또 시사 프로그램의 PD로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면서 사람과 그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음악에 대한 관심사를 엮어놓은 책 한 권이 우리 앞에 던져졌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 어쩌다가 우호씨가 마주친 세상에 이우호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을 읽다가 참 그 작가님의 어떤 글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문체의 어떤 그 유려함과 어떤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탄하면서 글을 봤었는데 정보를 보니까 첫 번째 책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첫 번째 이제 와서 책을 그 이렇게 늦게 내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책의 완성도가 되게 높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첫 책이 어떤 시사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시사에 관한 에세이를 담고 있는 음악책으로서 책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책을 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성격이 굉장히 불분명하고 책의 정체성이 뭐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다가 그 노래하고 그 영화라는 그 요소 혹은 장치를 집어넣어서 조금은 좀 차별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그 살아오면서 어떤 그 공통적으로 다른 세대도 느낄 수 있고 물론 또래 세대도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의 키워드를 좀 넣어서 이게 묶어서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뭐 어떤 뭐 성장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뭐 인연과 영향 뭐 또 굴레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쭉 엮어갔는데 주로 이제 어떤 그 제가 그 라이프 스토리 또는 그 자서전 성격이 좀 강하고 중간에는 뭐 페이소스라든가 또 관계나 상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그런 챕터를 좀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방송 기자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작가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이야기들이 시대와 맞물리면서 우리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로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그 어떤 정서 같은 걸 이 독자 입장에서 하나 끄집어내게 된다면 일종의 회한 같은 것들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을 했어요. 그리움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어떤 그 차분한 어떤 그 되새김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출발점이 이제 사람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고 신해철 씨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의 그 도입 부분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기자로서 시사 프로그램의 PD로서 그 신해철이라는 인물이 갖는 어떤 매력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의 어떤 솔직함, 그래서 사이비로 등장하는 저 TV 속의 많은 인물들을 박살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담기도 하셨었는데요. 그 제가 이제 프로그램이나 뉴스나 이렇게 쭉 만들면서 다시 이제 돌아보면은 제 그 바탕 정신을 이제 관통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은 이제 누구나 존엄하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건지도 모르는데요. 그런 정신을 좀 콘텐츠에 담고자 노력을 했는데 역시 신해철 씨가 추구했던 그 세상을 떠날 때까지 추구했던 그 이상도 바로 그게 아니었을까. 그 지점에서 그 신해철 씨는 노랫말과 또 방송에 나와서 토론 프로라든가 그런 걸 거침없이 막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 뭐 2580이라든가 아니면 다큐멘터리 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좀 공동체 정신 같은 거를 그 줄곧 이야기를 해왔다. 그래서 그 맞는 그 지점이 있어서 제가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끌림도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 문장을 쳐다보면 네. 만나본 적 없는 그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네. 네. 단순하게 어떤 사회에다 그 옳은 소리, 정의로운 소리 또 인간에 대한 존엄을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떤 또 신해철 씨의 그 매력이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됐을지요. 우선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마왕 신해철이라는 유고집 네. 이제 평소에 그걸 보면은 와 이건 부인이 보시면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들도 막 있고 그러는데 거침이 없으시죠? 저는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좀 샤이한 편이고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 이제 뭐 얘기도 털어놓는데 그걸 이게 속에 이제 담궈 놓고 있던 이야기들을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그 어떤 인간적인 매력을 풍기는 그런 거에 좀 끌렸고 이제 그 수많은 명곡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민물장어의 꿈 네. 이제 유튜브에 그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래프가 막 튀다가 네. 그 다 끝났을 때 그게 일자로 멈추는 그런 바이탈 시그널이라고 하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달린 댓글들을 보니 굉장히 그 뭉클하더라고요. 그 신해철이란 이분이 추구했던 거, 그다음에 거기에 공감했던 많은 청년들, 그리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그 크게 어떤 저도 모르게 공감을 확 당기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몇 번이나 들었던 음악인데 그 책에서 등장하는 이제 민물장어의 꿈에 대한 그 가사가 이렇게 그 활자로서 다시 보여졌을 때 네. 저도 그 장에서 한참 머물러 있었던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등장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던 거는 저 역시 뭐 작가님과는 연배가 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저 역시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즐겨 들었던 젊은 날에 즐겨 들었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라는 것이 참 어떤 시기에 어떤 위치에서 서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식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격동의 시기 속에서 이제 듣게 되는 신영원의 유리벽이란 이제 그 음악입니다. 80년대에 그 군부독 새로운 신군부독재 이제 등장과 또 그 1987년도에 이제 그 60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이야기를 담으시면서 이제 신영원의 유리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인데 그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저는 사실 이 음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인 것을 인지하거나 인식하고 또 그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시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음악을 그렇게 해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단순한 연인들의 어떤 음악처럼만 해석을 했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게 82년에 그 이제 한돌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그때 이제 심의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뒷얘기를 들어보니 그 중간에 그 이제 저 유리벽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랑도 우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걸 왜 집어넣냐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마치 사랑 이야기처럼 하기 위해서 넣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이게 좀 노래가 묘한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한참 이제 3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때 그 제가 이제 그 땡전 뉴스로 대표되는 방송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내가 갇혀 있어. 땡전 뉴스 아마 젊은 세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땡 하면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영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오늘 오후 특별기편으로 장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유리벽이냐면요. 거기 이제 책에 나옵니다만은 그냥 벽이 아니고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음. 옆에 있는 유리방으로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세일처럼 다 격리돼. 그렇죠. 다 보인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데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번에 책 쓰면서 그 노래를 다시 이렇게 노랫말을 음미해 보니 야 이게 딱 그 상황에 맞는 노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그 구절 이 신영원의 유리벽이 등장하는 그 대목이 참 한편으로 씁쓸했던 것이 그 시대적인 어떤 그 거대한 그 부정한 흐름 속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돌려놓을 수 없었던 어떤 지식인이라든지 기자로서의 어떤 그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네. 쉽지 않았던 시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시기를 이제 지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요. 이 책에 어떤 앞서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흐르는 어떤 중심의 그 감정 같은 걸 보게 되면 결국 이제 한 번의 시대를 살아낸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 이제를 출발하고 있는 한 기자의 어떤 회한 같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후회를 묻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예. 심지어는 그 대목에서도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떤 분은 어제 짬뽕을 먹었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먹은 게 후회된다 이런 이야기부터 아내에게 묻기는 겁난다 당신 맞는 거라고 이야기할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마이웨이라는 곡을 선곡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나온 시간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조금 더 젊은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런 건 좀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요새는 이런 이야기하면 뭐 라떼는 말이야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만. 네. 그 후회되는 게 사실 너무 많은데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좀 누가 들을 때 뭐 뭔가 이렇게 정서적 소구력이 있거나 뭐 페이소스를 느낄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술을 좀 덜 마실 걸. 후배들하고 뭐 이렇게 좋다고 돌아다니면서 저는 오늘 아침도 그 후회를 하고 왔습니다. 내 아내가 그거는 뭐 꼭 비과학적인 추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안 책값 날렸다. 그건 사실 이제 할 말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딱히 뭐 그 젊은이들한테 후회 뭐 이런 후회는 하지 않도록 해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집단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영혼도 좀 잃어가고 또 어떤 굴레를 계속 쓰고 있고 이런데 제가 이제 그 대목이 어떤 그 50대 대목이 나옵니다만은 사업의 선봉에 서게 되고 그때 그 제가 쓰고 있던 굴레 그 굴종의 굴레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굴레를 뭐 좀 위험했지만은 딱 벗고 나니까 내가 보이더라 이런 대목이 들어 있는데 자유로워지면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면서 영혼도 내가 이렇게 좀 자유로워지고 또 내가 누구지를 알게 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젊은 층한테 과감히 그 어떨 때는 내가 이 오래 쓰고 있던 굴레를 좀 벗어버리고 그 과감한 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한다든가 그리고 그래야만 그 굉장히 그 바닥으로 추락하는 자존감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의 그 후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이 같은 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 음악들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라든지 네. 또는 에디트 피아프의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라는 음악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어떤 그 초긍정적인 어떤 그 결론으로서 이제 그 마무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보도 프로그램들을 보게 됐을 때 조금은 예전만큼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이 오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소위 이제 특종과 뭐 새로운 것 또는 어떤 진영의 논리 이런 것들은 거기에 풍부히 담겨져 있습니다만 과연 최근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인간에 대한 따스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시사매거진 2580이 추구했던 것과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보도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들이라든지 혹은 뭐 느껴지시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그래서 그 이제 지금 시사 매거진 2580은 약 2년 전에 이제 일단 문을 닫았고요. 네. 다시 무슨 특별판 그래서 이제 한번 파일럿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뭐 부정편향 보도도 그다음에 막 고발 일변도 좀 많이 피로를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있으면 점점 기분이 나빠집니다. 기분도 나빠지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세상이
바뀔 가능성을 이렇게 좀 보여주는 그리고 그런 이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스토리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이야기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의 이제 특성은 바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막 그 고발처럼 피드백이 세진 않습니다. 막 댓글 막 붙고. 근데 저는 예단을 제가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말 그 인간의 본질에 다가서고 또 삶이 뭐지, 세상이 뭐지에 대해서 좀 탐구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는 앞으로 점점 먹힐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송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저 무슨 진용진 채널이라든가 젊은 친구가 굉장히 그 뭐 구독자가 뭐 150만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그 폐지 죽는 할아버지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어르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는데 조회수가 뭐 100만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보여줘서 앞으로는 점점 사람의 그 따스한 이야기 속에서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세상이 그 변화될 수 있겠다 하는 뭔가를 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점점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작가님의 그 이야기 참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표를 가지고 네. 그 극빈층이 몇 퍼센트고 월 수입이 얼마고 이런 어떤 수치화되어 있는 네. 아주 건조한 형태의 보도뿐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따스한 온기를 가지고 쳐다보는 시선을 통해서 네. 담담히 시청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네. 그 카메라 담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떤 연민과 애정이 느껴졌을 때 네. 그 상황에 대한 부조리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네.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네. 의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의 어떤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 혹은 뉴스들이 바로 그런 온기를 다 상실한 채 네. 그냥 데이터화되어 있는 넘버만 가지고 혹은 자신들의 어떤 확증 편향이라든지 또는 부정적 시각 속에서 서로 어느 한쪽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네, 듯이 딱 떠들고 맞습니다. 있는 지금 제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없는 없는- 보도가 되어버린 맞습니다. 것이다 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네, 것 같네요. 네.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목이 어쩌다 우호 씨가 마주친 세상입니다. 어쩌다는 왜 쓰신 겁니까? 앞에다가. 근데 어쩌다가 이게 너무 지금 남발되고 또 네. 뭐 책방에 이제 갔더니 뭐 어쩌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그 뭐죠 드라마도 어쩌다 발견한 하루 뭐 네, 이런 네. 것도 있던데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전부 다 어쩌다 이루어진 것들이더라고요. 그건 나의 그런 의도성과 것들의 하는 연속이더라고요. 태어난 것도 제가 원해서 태어나신 제 의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누구 만난 것도 정말 어쩌다 만나고 또 겪은 사건들도 정말 어쩌다. 그래서 어쩌다를 이제 넣고 그다음에 이제 우호 씨를 왜 이름을 넣냐. 이제 이거는 개인적 기록이다.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이제 출판사 그 대표님하고 이제 상의를 하다가 그 우호 그때 이 세상은 우호적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절대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과 만난 우호 씨는 그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정해졌고 네. 그렇습니다. 어감상으로도 입에 착 붙는 느낌이 있었던 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역시나 그 노래의 어떤 가사에도 등장을 했던 문장들이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네, 모습이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이런 네, 네, 네. 송골매의 어떤 그 노래의 구절과도 잘 맞아서 네. 사실은 제목이 그렇게 그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읽으면 그냥 입에 딱 붙었던.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네. 이 제목에 대한 어떤 장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네. 어쩌다 우호 씨가 마친 세상. 어쩌다 태어나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어쩌다 이런저런 일을 겪은 게 내 삶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책에 등장하지 않지만 평상시에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음악 있으실까요? 네. 그 저는 그 어떤 특정 장르의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네. 또 거기에 빠져서 그 뭐 마니아라든가 뭐 이런 쪽은 아니고요. 그 좀 듣기 좋은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다양하게. 다양하게 들으신다면 그건 이미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깊이는 없으되 그냥 네. 좋아하는 특정 장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이제 발라드 쪽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이지 리스닝 계열을 좋아했던 것 같고 물론 책에는 뭐 60년대 락도 뭐 나오고 CCR의 뭐 헤비 에버 신들라인도 나오고 또 뭐 제임스 테일러 You Got a Friend, 포크 계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잠깐 그 신기했던 게 캐롤 킹의 버전으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임스 테일러의 또 버전을 또 수록을 해놓으셔서 네. 네.
그 제가 이제 책에는 제임스 테일러 버전을 올렸는데 뭐 가사는 물론 같죠. 근데 네. 캐롤 킹 들어보니까 또 이 노래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곡은 지금 50년이 다 돼가는데 네. 40년 후 지금도 애창곡이 되는 그런 정말 명곡이고 가사가 주옥 같죠. 네, 정말 좋고 그 프렌드가 은유하는 게 지금 오히려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 세상에 주는 던지는 게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의 어떤 온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자가격리되어 있는 지금 그 코로나19 의심 환자들 앞에 집 앞에 과자를 놓고 가는 반 친구라든지 또는 익명의 아파트 주민이 그 배달시켜준 뭐 네. 치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서 어떤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게 친구의 개념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친구, 해보거든요. 네, 조력자란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그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만 이제 코로나19 이제 창궐되는 이 사태에서 사실은 막 그 좀 짜증나고 뭐 그 눈살 찌푸리게 하는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무슨 그렇죠.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가 막 너무 돌아다니고 많았어요. 또 혐오를 일부러 막 부추기는 그런 표현들. 근데 그런 것 속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청에서 그쪽 대구 들어가는, 경북으로 네. 내려간 의료인들. 그다음에 또 그 서문시장의 어느 어르신은 건물주신데 나 한 달치 나 임대료 안 받겠다. 안 받겠다. 그 이런 뉴스들 그리고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이런 그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릴레이로 그 SNS 상에서 이렇게 막 그 퍼져 나가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면 좀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 행동도 바뀌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그거 중요한 응원의 얘기예요.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가 되면서 예, 또 예. 전파되기 시작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움직임에서 이 미디어도 좀 바뀔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막 그냥 좀 악다고니 쓰고 좀 그 뭐 아니면 말고시기에 이렇게 지르고 뭐 이런 거가 앞으로는 점점 저는 퇴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거를 다른 아까 얘기했던 그런 뉴스들이 대체하는 세상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 폭로 유튜브에 관련된 그 소송에서 판사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도대체 설립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물어봤다고 하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또는 미디어의 입장에서 그 설립의 목적인지 뭔지에 대해서 한 번쯤 되물어봐야 될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책에 보면 여러 명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고 신해철 씨의 이야기를 끌고 오면 왜 음악을 하는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질문에서 가는 날까지 지루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음악이 최고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음악을 하게 됐다라는 구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가님은 왜 음악을 들으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번에 책 쓰면서 이 음악이 없었다면 이 노래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굉장히 난폭하고 지금 막 그런 걸 저희가 우려를 했습니다만은 훨씬 더 심해져 가지고 정말 어떤 막 전쟁도 막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래라는 뭐 음악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사람들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책 쓰면서 이제 아마 책은 내가 이거 왜 쓰고 있지?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회의가 올 때마다 그 힘이 돼줬던 건 음악이에요. 그러면 꼭 이 책이 안 나와도 다른 음악을 들어도 들으면서. 뭔가 좀 풀려. 그럼 다시 좀 써야겠다. 그래서 이 노래의 힘, 음악의 힘이 정말 크구나 하는 걸 이번에 더 절감을 했습니다. 네.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할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BBC에서 하루 동안 그 음악을 안 틀었던 날이 있습니다.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한지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해서 아쉬운 건 아무도 BBC에서 음악을 그날 안 틀었다는 걸 모르더랍니다. 그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는데 음악이 점점 예전처럼 어떤 나의 정서와 만나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무슨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나를 데코레이션하기 위한 거라든지 혹은 몇 분 듣다가 그냥 픽하니 다른 데로 채널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으면 하는 세상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책으로 이제 작가님의 이야기와 음악과 영화 이런 것들 이제 접목을 해서 써주셨습니다.
자, 이호 작가님과 함께 어쩌다 우호 씨가 마주친 세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한 지식인, 한 기자, 한 다큐멘터리 PD가 겪어왔던 시기의 어떤 이야기, 그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들려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담아낸 책이었고요. 또 그것을 욱박지르듯이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잔잔한 음악과 함께 그 음악 속에 담겨져 있는 가사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또 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될 그 또 독자들로서 생각을 하시고 이 책에 대한 작가 자신의 어떤 소개를 간략하게 좀 덧붙이시면서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자신의 얘기를 처음 써봤는데 그 연령을 떠나서 자신만의 이야기들을 꼭 바로 책으로 이제 펴내지 못하더라도 그 자서전처럼 뭐 이렇게 거창한 이름이 아니더라도 좀 글을 자기 자신의 그 진솔한 이야기를 좀 써봤으면 어떨까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김 선생님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노래가 주는 울림이 굉장히 크다는 걸 이번에 다시 절감을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정말 울림이 큰 노랫말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깨를 들썩이하고 발장단을 맞추는 리듬으로서의 음악만이 아니라 네. 그 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는 스토리로서의 음악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어쩌다 우호 씨가 마주친 세상 이호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2부에 가 있겠습니다.